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변상욱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해보게 될 거냐면은 중학교 1학년 수학의 어떤 다각형, 그러니까 평면 도형 2파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2파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쭉 복습을 해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학년 이제 통계 이렇게까지 한번 해볼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약간 무슨 뭐 고등학교 수학 뭐 이런 식으로 막 해도 약간 저도 이제 중학교 1학년 거를 한번 복습을 해야 되겠다 라고 약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등학교 수학 하다가 중학교 수학을 한번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약간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번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다음에 3학년 과정에 있는 수학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뤄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져본 거고, 저는 지금 이제 수학 외에도 과학도 복습 중이고 국어도 복습 중이고 여러 가지 과목들을 복습 중이에요. 예,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물리와 수학이라는 어떤 이런 유튜브에 취지 맞게 어떤 이 수학부터 한번 좀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같이 복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선분, 직선, 뭐 또 뭐 있죠? 뭐 얘네 둘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음, 여러분 선분이 뭐죠? 선분? 어, 어떠한 점과 점이 있어요. 어떠한 점과 점이 있는데 이거를 딱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딱 어디 바깥으로 안 가고 딱 요런 거를 이제 선분이라 그래요. 예. 이렇게 벗어나면은 직선이라 그러고 하나만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만 벗어나는 거. 이거를 반직선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다각형이라 그래요. 그냥 안 적을게요. 예,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요런 식의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이니까. 아셨죠? 예, 선분으로만 둘러싸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쉽게 이것도 다각형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각형이죠. 다각형의 각 성분 있죠. 각 성분, 각 선분 이거 예, 각 선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변이라 그래요. 근데 이 변과 변이 만나는 점을 다각형의 꼭지점이라 그래요. 예, 꼭지점. 근데 봐봐요. 이거는 변의 개수가 4개죠. 그러니까 사각형이고, 변의 개수가 5개면은 오각형이고, 변의 개수가 6개면은 육각형이고. 지금 당연한 얘기를 지금 엄청나게 어렵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셨죠? 그래서 변의 개수가 n인 어떤 다각형을 무슨 각형이라 그래요? n각형이라는 거예요. 변의 개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몇 각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는 그래서 육각형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말로 써야 돼요. 육각형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씩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요렇게 쓰면 안 돼요. 요렇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각형의 좀 특징을 한번 보실 거예요. 이런 말이 나와요. 교과서에 보시면은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내부의 각을 다각형의 내각이라고 하고,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한 변과 그 변의 이웃한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을 그 내각의 외각이라 그런다. 자, 다시 다각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각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내부의 각, 이 내부의 각을 다각형의 내각이라 그래요. 내각이라 그래요. 또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한 변과 그 변의 이웃한 변이 이루는 한 변과 그 변의 이웃한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을 그 내각의 외각이라 그래요. 이 각을 그 각의 외각이라 그래요. 이거를 바로 외각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그냥 여러분 수학은요, 무슨 주저리 뭐 어쩌고 뭐 굉장히 뭐 말로서 굉장히 복잡하게 말을 하는데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삼각형 있으면은 A가 내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내가 잠깐만 너무 복잡해. 자, 육각형이 더 편하다. 자, 육각형 해가지고 자, 이렇게 여기가 내각이면요. 어디가 외곽이에요? 이 변에 이렇게 연장선 긋고 이 변에 연장선 이렇게 긋고
그죠? 맞아요? 이 변과 이 변의 연장선의 어떤 각도, 그 다음에 이 변과 이 변의 연장선의 각도, 이게 바로 외곽이에요. 여기가 내각이면은 이 변의 연장선과 이 변의 각도, 그 다음에 이 변의 연장선과 이 변의 각도, 이게 외곽이에요. 이게 어디가 여기하고 여기가 외곽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뭐 삼각형으로 따지자면은 여기가 내각이죠. 이 변의 연장선과 여기가 이루는 각도, 이거를 외곽이라 그러고, 이거를 외곽이라 그러고, 이 변의 연장선과 이 변이 이루는 각도, 이거를 외곽이라 그래요. 네. 무슨 소린지 가셨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돼요. 그래서 삼각형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삼각형에서 내각과 외곽의 합은 180도죠. 그죠? 180도죠. 네. 그럼 육각형에서는 180도인가 한번 좀 볼까요? 육각형에서는 180도인가 한번 볼까요? 그냥 하나 더 그립시다. 네. 하나 더 그립시다. 자, 육각형에서는 육각형에서는 자, A가 내각이고 슉 해가지고 외곽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각과 외곽이 한 몇 도예요? 180도. 내각과 외곽이 몇 도예요? 180도. 그래서 이런 규칙이 만들어져요. 내각하고 외곽의 합은 180도다. 이런 규칙들. 모든 다각형에서 N각형에서는 내각과 외곽의 합이 180도다. 이런 규칙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이런 생각도 해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러한 어떤 사각형이 있어요. A, B, C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요거 각 B의 외곽은 어디예요? 그러면 각 B의 외곽. 자, 이 변의 연장선하고 얘하고 이루는 각이 외곽이죠. 이게 외곽이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 이 변의 연장선과 이 얘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외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하고 얘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바로 외곽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봐두셨으면 좋겠고, 다각형에는 몇 개의 대각선이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부터 필요해요. 대각선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대각선, 그러니까는 다각형에는 몇 개 대각선을 그릴 수 있을까라고 딱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난무해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이걸 2차 방정식 형태로 쓰면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것까지 다 알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아는 사람들이 대각선에 대한 정의를 몰라요. 대각선이 뭐예요? 대각선의 정의. 영어로 쓰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아마도. 대각선의 정의가 뭐예요?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이에요. 정의도 간단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냥 쓰고 갈게요.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다각형에서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 뭐 있는 선분,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사각형이라고 보시면은 사각형 너무 간단하다. 그냥 계속 육각형 얘기를 하는데 육각형이 있으면은 얘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얘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 얘 이웃하죠. 얘 이웃하죠. 근데 얘는 이웃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이 두 꼭지점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꼭지점을 잇는 거예요.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잇는 거고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잇는 거예요. 이게 대각선이에요. 이게 대각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한 어떤 꼭지점에 대각선을 몇 개씩 그을 수 있어요.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여기도 생각을 해볼까요? 좀 복잡해지네요. 뭐 하나, 둘, 셋. 몇 개씩 그을 수 있어요? 세 개씩 그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세 개씩. 육각형인데 세 개씩 그을 수 있어요. 6-3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됐죠? 근데 6-3인데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꼭지점 6개니까 곱하기 6 하시면 되죠. 이게 뭐냐면 이게 대각선의 개수예요. 이게 대각선의 개수예요. 원래는 이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시냐면은 6으로 나눠지죠. 6이란다. 2로 나누죠, 이렇게. 왜 2로 나눌까요? 봐봐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여기서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겹친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게 없으면은 요것만 간다면은 이것도 계산을 해주는 거고 이 꼭지점에서 요렇게 가는 것도 계산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에서 요렇게 가는 것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대각선의 개수라는 거는 방향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개수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든 여기서 이렇게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대각선 딱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로 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두 개로 쳐준다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두 개로 쳐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6-3 곱하기 6을 이걸 2로 나눴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육각형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요. 즉 이거는 육각형이면은 자 n각형일 때 이러한 일반화가 가능해요. n각형일 때 n 곱하기 n-3 그리고 이거를 2로 나눴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식입니까? 공식을 만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공식이냐고요 여러분.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놀이에요 놀이. 진짜 좀 약간 좀 황당한 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 푸실 때 이거 공식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기억이 안 나시면은 막 공식 같은 거 막 물어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2차 방정식이나 이거를 배우시게 되면은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배우냐면은 요렇게 배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2차 방정식의 형태거든요. equal y 이렇게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의 형태예요. 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대각선을 이제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네. 왜 외우냐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외우는데 왜 외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문제 좀 내볼게요. 12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뭐예요? 12각형이라는 거는 12개의 어떤 선분이 있다는 얘기니까 변이 있다는 얘기니까는 12 곱하기 12-3 이거를 2로 나누고 12 곱하기 9 이거를 2로 나누면 되니까는 그죠? 뭐 귀찮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108을 2로 나누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54 몇 개 대각선이 있는 거예요? 54개 대각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20개의 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 곱하기 17 이거를 2로 나누시면 돼요. 340이라는 걸 2로 나누면 되니까 170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공식을 외우시면은 이렇게 답은 빨리빨리 나와요. 답은 빨리빨리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공식 같은 어떤 이런 공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수학 공부하면은 수학의 아름다움을 못 느끼겠다. 여러분 공식 갖고 그렇게 만지작 거리는데 저도 아름다움 못 느껴요. 그러면은 수학에 반감 들어요. 제가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굉장히 약간 좋아하게 된 어떤 계기가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리고 어떤 공식을 제가 이렇게 딱 접할 때, 약간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식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요. 뭐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뭐 일례로 여러분 바코드에 어떤 숫자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숫자들이 수학적인 원리로서 입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것도 저는 약간 바코드의 숫자가 왜 써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고 이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맨홀 뚜껑 보시면 다 원이잖아요. 왜 원이에요? 사각형이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세모면 안 돼요? 삼각형이면 안 돼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답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수학만 배우시면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공식이라는 거에 너무 얽매이시는 것 같아요. 공식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데. 예.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운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운동을 해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해가지고 단점들만 많으면 운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는 어떠한 것이 무엇이든 어떤 활동이든 어떠한 것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는 그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많을 경우에 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수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점에서 배우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얻고 그다음에 많은 행복감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하고 수학이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라는 걸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생각이라는 거를. 뭐 일례로 제가 문제 같은 거 푸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봐요. 한 몇 분 이제 생각을 해 봤다가 안 풀리면은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아니면 안 풀리면은 바로 그냥 답지 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뭐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끝까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그래 가지고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은 학교 선생님, 학교 수학 선생님한테 안 물어봐요. 왜냐면 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싶거든요. 예. 그냥 끝까지 생각을 하고 안 풀리면은 계속 생각을 해요. 1주일이건 2주건 계속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답이 안 나오면은 그때 답지를 들춰봐요. 근데 여러분 사람 미치게 하는 거 뭔지 알아요? 그렇게 답지를 보면은 한 10번 중에 7번은 다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치가 떨리거든요.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이러한 기분이 들 때 여러분 수학 실력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공식 같은 거 하나 더 알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어떤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 수학이라는 어떤 학문의 여러분들의 실력은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때는 안 올라가요.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성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삼각형과 내각의 외각의 뭐 이것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해볼까요 한번? 자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A, B, C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장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AB 이 AB 있죠? 이거하고 평행한 직선을 이런 식으로 알고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A, B, C, 뭐 D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니면 여기를 D라고 하고 여기를 E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각 A의 크기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 B의 크기를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뭐 각 C의 크기를 뭐 Z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돼요. 평행하는 어떤 선분 간에는 억각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억각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X면은 여기도 X예요. 그죠? 그리고 맞아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Y하고 여기도 Y죠. 왜요? 동의각. 그래서 동의각의 성질. 그래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냐면은 요 각도는 X 플러스 Y예요. 근데 이 각도가 뭔가 좀 살펴봤더니 Z가 내각이고 X 플러스 Y가 외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결론은 Z 플러스 X 플러스 Y는 뭐예요? 180도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각하고 외각하고 합해지면은 180도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한 외곽의 크기는 이것과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 크기는 여기하고 여기 더한 거하고 같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삼각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곽의 각도가 뭐니 이런 식으로 물어봤으면은 여기는요. 여기 x, y, z라 그런다면은 x 플러스 y 한 거예요. x 플러스 y.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75도고 여기가 35도예요. 그럼 여기 각도는 몇 도예요? 75도 더하기 35도예요. 이런 식으로 가주셨으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75 더하기 35 해가지고 70도 이렇게 하면은 110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 원리예요. 네.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이거예요. 이거.
아셨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가 38도예요. 여기가 x예요. 여기가 100도예요. 그럼 여기 x는 뭐예요? 100-38이죠. 64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은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이건 알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이건 알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각형을 보시면은 삼각형이 2개 나오고 오각형을 보시면은 삼각형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요. 육각형을 보시면은 삼각형이 몇 개 나와요? 4개 나와요. 4개. 그래가지고 자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삼각형은 하나 나오고 사각형은 2개 나오고 오각형은 3개 나오고 육각형은 4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n각형이면은 삼각형이 n-2개가 나와요. 그죠? 그래가지고 180도죠. 360도죠. 540도죠. 얘는 몇 도입니까? 180 곱하기 4 하시면 될 것 같은데 720도죠. 그러니까는 180도 곱하기 n-2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n각형의 크기 합이에요. 아니 n각형의 크기의 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육각형이다 그러면은 6-2에서 4 곱하기 180 해가지고 720도 나오는 거고 사각형이다 그러면은 4 빼기 2에서 2 곱하기 180에서 36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끝이에요. 문제 풀고 말고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예. 음. 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 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은,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어디 언제까지 좀 해야 되나, 조금 진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좀 봤더니만은,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어요. 히스토그램 뭐 이런 것도 있고 좋습니다. 네. 자,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은 어떻게 구할까? 이걸 좀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아시죠? 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하고 그 외곽의 크기 합은 180도 했잖아요. 계속 그죠? 이렇게 180도라는 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각형의 모든 내각과 외곽의 크기 합은 어떻게 될까요? 사각형의 모든 내각과 외곽의 합은 내각과 외곽의 합 내각과 외곽의 합 내각과 외곽의 합 내각과 외곽 몇 도일까요? 내각과 외곽의 합이 180도니까는 180도 곱하기 뭐예요? 4 하시면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4 하시면 되죠. 이게 뭐예요? 사각형에서 모든 내각과 외곽의 크기의 합이에요. 그죠? 근데 오각형의 경우로 보시면은 똑같아요. 180도 곱하기 5 하시면은 오각형의 모든 내각과 외곽의 크기 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일반화를 하실 수 있냐면은 다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내각과 그 외곽의 크기 합은 180도예요. 그래서 n각형에서 일반화를 할 때 항상 n각형 이렇게 말을 해요. n각형에서 모든 내각과 외곽의 크기 합은 180 곱하기 n, 180도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n각형에서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은 180 곱하기 n, 18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곽의 크기의 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8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얼마냐면은 180도 곱하기 n-1이라고 제가 했죠. 근데 이거를 조금 풀면은 18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180도 곱하기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네, 그래가지고 360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360도인가를 좀 봤더니 n각형에서 외곽의 크기 합은 뭐가 되냐면은 360도가 돼요. 네, 그래서 n각형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다각형이든 외곽의 크기 합은 뭐가 되냐면은 360도에 돼. 360도가 돼요. 어떠한 각이 되든 어떤 다각형이든 모든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가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네. 한 문제만 풀고 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외곽 X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110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90도 있고, 여기 65도 있어요. 다들 외곽이에요, 외곽. X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110도 더하기 90도 더하기 65도 얼마예요? 이거 하시면은 이거 155도인가요? 합치면은 265도잖아요. 360도에서 265도 빼면 얼마죠? 95도. X 95도예요. 전혀 95도처럼 안 보이지만 95도예요. 제가 그림 실력이 못 나가지고 그래요. 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원리에서 나온 거냐면은 모든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이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되셨죠? 근데 만약에 정다각형이다. 예를 들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외곽의 크기도 다 같겠죠. 왜냐면 내각의 크기가 다 같기 때문에 외곽의 크기도 다 같을 거예요. 그래서 외곽의 크기가 다 같기 때문에 360도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해두셨으면 좋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 180도죠. 근데 정삼각형이다 그러면은 180도 나누기 3 해가지고 60 이렇게 가잖아요. 왜냐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내각의 합이 다 같을 거기 때문에 3을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360도가 외곽의 합인데 변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각 한 내각의 크기가 그래서 n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이다. 그러면은 4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90도가 돼요. 한 외곽의 크기가. 맞나 한번 볼까요? 정사각형이에요. 한 외곽의 크기 90도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정팔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뭐예요? 정팔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 360도에다가 8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45도겠네요. 되셨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외곽의 크기가 75도인 정다각형의 이름을 말하시오. 한 외곽의 크기가 72도인 정다각형의 이름은 뭘까요? 360도를 n으로 나눴더니 72도가 된 거겠죠. 그죠? 그래서 n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72분의 360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은 5로 되니까는 n은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외곽의 크기가 72도인 어떤 정다각형의 이름은 정오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나 한번 봤더니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08도거든요. 그래서 180도에서 108도를 좀 빼면은 72도 그냥 나옵니다. 네. 되셨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두셨으면 좋겠어요. 한 유닛 끝냈고요. 이제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부채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단은 수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뉘냐면은 기하학 이렇게 나뉘고 대수학 이렇게 나뉘어요. 기하학이라는 거는 이제 도형 같은 거고 대수학이라는 거는 이제 방정식 같은 것만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고 저는요 대수학을 진짜 사랑해요. 방정식 세우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전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기하학 도형 가지고 장난치는 거 전 굉장히 싫어해요. 이것도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도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싫어하는 거,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거를 따지자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기하학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방정식이 더 약간 대수학이 조금 더 멋있어요. 그리고 좀 더 재밌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는 딱히 방정식 쓸 게 없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좋습니다. 원이라는 거의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 원이라는 거의 정의. 원이라는 거의 정의. 원이라는 거의 정의. 그 여러분 저기 뭐냐 유튜브에서 무슨 몇백만 회가 있던데 몇백만 회가 찍혔던데 이렇게 칠판에다 이렇게 원 그리는 거 그건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착각하시는 게 뭐 반원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어떤 여잔가 아무튼 그분이 요렇게 그렸거든요. 이거 원이 아니에요. 이게 뭐 원이야? 이게 원이에요, 이게. 이거는 원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이건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원이에요, 이런 게.
원이라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어져야 돼요. 아무튼 그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말할게요. 평면 위에서 한 점으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한 점 5로부터 한 점 5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말해요.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 5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말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원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원이라 그러거든요. 이때 점 5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원의 중심과 원 위에 한 점을 이은 이 선분을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반지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여기서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원의 중심 놓고 원 5라고 해볼게요. 이걸 보통 원 5라 그래요. 원 5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여기를 A라고 잡고요. 여기를 B라고 잡을게요. A, B를 잡으면은 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러고서 이으면은 원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죠? 요렇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누어지죠. 그죠? 이 두 부분을 각각 뭐라 그러냐면은 호라 그래요. 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둥글게 씁니다. 네, 이렇게 둥글게 써요. 둥글게. 아셨죠? 근데 보통이요. 보통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어, 이것도 호 AB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이것도 호 AB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네. 이 호 AB라는 게 작은 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요게 될 수 있는 거고, 큰 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얘는 작은 호를 나타내요. 작은 호를 나타내요. 만약에 큰 촉, 만약에 큰 촉호 이거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은 점 하나를 더 잡아요. 이런 식으로. 점 하나를 이거 C같이 보여가지고 C 아니에요. 점 하나를 더 잡아요. 그래가지고 호 ACB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이거 있죠? 이거를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현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양 끝점이 뭐 A, B다. 그러면은 현 A, B. 만약에 B, C다. 현 B, C. 뭐 D, C다. 그러면 현 D, C. D, C인 경우는 없죠. 알파벳 순으로 가니까는. 뭐 Y, Z다. 그러면 현 Y, Z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딱딱딱 점 A, 점 B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현이고요. 만약에 그냥 어떤 애가 대충 이렇게 그었어요. 하나의 직선을 그었어요. 직선 L을 그었어요. 이 직선 L이 원 5하고 만나죠. 원 5하고 만날 때 두 점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때 이 직선 L을 원 5에 뭐라 그러냐면은 할선이라 그래요. 할선. 근데 이 할선이라는 개념은 보통 많이 안 써요. 근데 뭐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직선 L을 할선이라 그런다. 이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요런 개념 자 요런 개념도 자 요런 개념도 있어요. 원이 여러분 잘 안 그려져요. 원 진짜 그리기 힘들어요. 네, 원 항상 원 그릴 때마다 떨리고 그러거든요. 자 이거를 바로 자 요런 식으로 A, B 이거를 뭐라 그래요? 반지름 그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반지름 그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호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두 반지름 A5하고 OB 그러니까 OA하고 OB 그 다음에 호 AB로 이루어진 부채 모양의 꼴 있죠. 부채 모양의 꼴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부채꼴이라 그래요. 부채꼴. 근데 두 반지름 OA하고 OB가 이루는 각 A, OB 이거 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부채꼴 A, OB의 중심각 또는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라 그래요. 자 다시 두 반지름 OA, OB가 이루는 AOB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부채꼴 AOB의 중심각으로 또 말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더 말을 해요.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호 AB를 AOB에 대한 각 AOB에 대한 뭐라 그러냐면은 호라 그러고요.
되셨죠? 되셨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점 C가 있고 점 D가 있어요. 이거를 이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현이죠. 그죠? 현 CD와 호 CD로 이루어져 있는, 보통 호 CD라 그러면은 작은 거를 뜻한다 그랬어요. 호 CD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을 뭐라 그러냐면은 활골이라 그래요. 활처럼 생겼잖아요. 되셨죠? 이거를 활골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채꼴 아까 말할 때 중심각 얘기했잖아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꼴 이렇게 나와요. 아니,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부채꼴이 아니라 원주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주각하고 중심각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아셨죠? 아셨죠? 이거는 다분히 개념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하하,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좀 시작을 해볼 텐데, 또 개념적인 요소를 계속 할 거예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넓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넓이,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조금 여러분들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되셨죠? 네.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되셨죠? 네, 좋습니다. 내가 원을 계속 지우네요. 자, 진짜 원 갈수록 못 그려요, 진짜. 이 뭐야, 원도 아니고 호빵도 아니고. 칠판에서는 제가 잘 그려요. 네, 화이트보드에서는 굉장히 잘 그리는데 이것도 원이 아니지. 제가 이런 어떤 자리에서는 굉장히 못 그려요. 힘을 빼야 돼요. 진짜 제가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배구를 하거든요. 근데 배구를 하면서 체육 선생님이 자꾸 지적하시던 게 뭐냐면은 힘을 빼라.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도 힘을 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힘을 빼려고 노력을 하니까는 힘이 안 빠지나 봐요. 네, 힘이 안 빠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죠? 막 배구 할 때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버핸드 패스인가 그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팔을 딱 이렇게 사붓이 이렇게 톡 이렇게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건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행동으로. 그냥 감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저도 감으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수학이나 물리를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못하나 봐요. 이렇게 되면은 수학하고 물리 잘하시는 분이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걸 좀 보시면은 부채꼴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부채꼴. 근데 부채꼴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도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하고 각도가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자르셔서 한번 좀 봐보세요.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하나 찍어 드릴게요. 이 부채꼴에 관련해 가지고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이거 중심각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중심각, 뭐 호 AB에 대한 중심각, 뭐 아니면은 뭐 부채꼴 AOB의 뭐 중심각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호 AB의 중심각이라 그럴게요. 호 AB에 대한 중심각하고 얘를 뭐 DC에 대한 중심각 이렇게 볼까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같아요. 포개져요. 여러분 색종이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라서 해보시면은 포개져요. 포개진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어 넓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넓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호의 길이도 같다는 얘기예요. 포개진다는 소리는 정확히 포개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심각이 목 아파. 몇 분 동안 떠드는 거야 내가. 그래서 부채꼴에서 보시면은 잠깐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그래서 부채꼴에서 보시면은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넓이는 각각 같아요. 포개져요. 여러분 색종이 접어가지고 해보시면은 되셨죠? 그리고 한 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중심각이 커졌어요. 그러면 호의 길이하고 넓이는 같이 커져요. 근데 정비례라는 거는 수학에서 정비례는 물리에서의 어떤 비례, 반비례, 물과하고 달라요. 수학에서 정비례는 같은 비율로 커지는 거거든요. 일정한 비율로. 예를 들어서 중심각이 2배, 3배 커지면은 호의 길이도 똑같이 2배, 3배 이런 식으로. 호의 길이도 똑같이 2배, 3배, 그 다음에 넓이도 똑같이 2배, 3배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원의 중심이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40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근데 120도예요. 그랬더니 이 호의 길이가 몇 cm냐면은 12cm예요. 그리고 요 호의 길이가 몇 cm냐 이거를 묻는 문제면은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뭐냐면은 한 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그랬잖아요. 40도에서 120도로 커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커졌어요. 3배가 커졌죠? 그러면은 길이적인 요소도 x cm에서 12cm로 변하는데 3배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x는 뭐가 되냐면은 4 이런 식으로 돼요. 네, 중심각과 4 이런 식으로 돼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무슨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이런 식으로 어떤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물을 마시고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와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볼 텐데 이 호의 길이하고 넓이 구하는 거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주율이라는 거 있잖아요. 원주율. 여러분 뭐 초등학교 때부터 3.14, 259 어쩌고저쩌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파이라고 부르거든요. 원주율이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고등학교 개념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가르쳐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싹 다 필요 없고 원주율 그러니까는 원에서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거든요. 원에서 이 지름의 길이에 대한 이 원주의 비율을 바로 원주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주율은 일정해요. 네, 일정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커다란 원을 갖다가 무슨 원주율을 구한다. 그래서 뭐 새로운 원주율을 구하겠어 해도 다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원주율은 어떤 도형이건 어떤 원이건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요. 되셨죠? 좋습니다. 근데 원주라는 걸 어떻게 구하냐라는 걸 좀 살펴봤을 때 원주는 뭐예요? 원의 둘레예요. 원의 둘레. 그러니까는 지름의 길이 곱하기 원주율 파이라는 건데 이 당연한 것이 봐봐요. 지금 이 원의 둘레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원의 둘레를. 그러니까는 파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거든요.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의 어떤 둘레의 비율이기 때문에 원의 둘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지름의 길이를 곱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어떤 비율을 곱하게 되니까 원주가 쑥 나오게 되는 거죠. 아셨어요? 그죠? 원의 넓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파이 r 제곱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파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예,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좀 해드릴게요. 원주하고 원의 넓이 이거를 유도를 좀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유도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이건 나중에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원주라는 거를 L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L은 2파이 그 다음에 호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부채꼴이라는 거는
원에서 어떠한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일부분.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원의 둘레의 일부잖아요. 원의 둘레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원의 둘레의 일부인데 여러분 호의 길이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몇 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중심각이 여기가 30도다. 그러면은 360도분의 30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곱하기 2파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호의 길이가 나와요. 되셨죠? 왜냐면은 부채꼴의 어떤 호의 길이라는 거는 전체 원의 둘레에서 일부분이죠. 근데 그 일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일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어떤 중심각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부채꼴 같은 경우는요. 파이R 제곱에다가 360도 곱하기 360도분의 A도 이렇게 가시면 돼요. 똑같이. 네,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주셨으면 돼요. 됐죠? 해가지고 부채꼴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60도고 그러니까 4cm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호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고 이게 있거든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호의 길이는 일단 이게 반지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의 둘레를 구하시면 2파이열 해가지고 4이 8파이 이렇게 되거든요. 8파이.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8파이에서 360도분의 60도 요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해가지고 이거 하면 6분의 1이니까는 2, 3은 6, 2, 4, 8 해가지고 3분의 4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호의 넓이를 보시면은 파이R 제곱이기 때문에 4, 4, 16 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16파이에다가 6분의 1 이런 식으로 곱하시는 거예요. 360도분의 60도. 그래가지고 2, 3은 6, 2, 8, 28 해가지고 3분의 8파이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호의 넓이기 때문에 뭐 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호의 길이니까는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한번 나중에 복습을 할 때 나중에 이제 또 다음 진도 나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복습을 한번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45분 동안 많이 고생 엄청 많으셨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변상훈이었고 복습 잘 하시고 생각 많이 하시면서 수학을 좀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상욱이었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